금메달은 정우영이 땄는데 슈투트가르트가 프라이부르크에 돈을 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네벤 스포츠 작가 장동입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종목 최초로 대회 3연패를 이뤄낸 팀이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2022 항저우까지 축구 종목에서 3연속 금메달을 따내면서 아시안게임에 한 획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번 대회에 참여한 총 22명의 선수들 중 20명의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로서 활약하면서 대신할 수 있는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빠진 2명의 선수는 공교롭게도 골키퍼 2선수인데요. 이광현 선수와 김정훈 선수입니다. 이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2 시즌 포항 스틸러스와 9라운드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병역이 면제되었고, 김정훈 선수는 이미 김선 상무를 통해 병역을 완료한 예비역입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명의 선수들 중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서령우, 백승호 선수는 현재 A대표팀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바로 전까지 대표팀에서 한창 활약하던 선수입니다. 특히 서령우 선수는 이미 2020년부터 주목을 받아서 도쿄올림픽에도 참가를 했고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온 선수지만 울산에서 꾸준히 활약을 주목받던 선수입니다. 특히 울산이라는 강팀에서 뛰면서 측면 수비수로서 자신의 주발인 오른쪽만이 아닌 왼쪽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가치와 공격력, 수비력을 모두 인정받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들어서 2023년에는 A대표팀에 뽑히기 시작하면서 점차 성인대표팀의 선수로 자신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어필하고 있는데요. 본래 올 시즌을 마치고 상무에 입대 예정이었지만 이번 성과로 서령우는 더 큰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승호 선수 역시도 올 시즌이 끝나면 상무 입대 예정이었는데요. 세계적 명문팀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거쳐 스페인 지로나, 독일 2부 리그 다름슈타트 등에서 활약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뛰었는데요. 낮은 선수 입지와 병역 문제까지 겹쳐서 K리그로 복귀를 결정하고 전북현대 모터스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한 후에 국가대표팀에 데뷔하고 월드컵에도 출전하면서 기량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중에 병역을 해결하기 위해 상무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뤄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와일드카드이자 팀의 주장, 그리고 팀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선수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던,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돌아오게 만든 하나의 원인인 병역을 해결함으로써 또 실제로 백승호는 전북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유럽 무대에 다시 진출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와일드카드인 박진섭은 정말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는데요. 1995년생으로 이번 팀 최고참인 박진섭은 작년에 이뤄진 김천 상무 선수 선발에서 탈락하면서 연령상 마지막으로 입대할 수 있던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따라서 박진섭은 올해 여름 K4 리그로 임대를 가서 공익으로 병역을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이 와일드카드에 중앙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를 뽑겠다고 직접 언급했고, 박진섭 역시 와일드카드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극적으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고 무조건 금메달을 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박진섭은 대회 경기 내내 붙박이 센터백으로 다른 후배들을 이끌면서 대회 내내 30점만으로 뒷문을 걸어 잠궜고, 위기였던 우즈벡전과 일본전도 각 1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금메달을 따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칫하면 전성기에 접어들 시점에 세미프로 무대에서 2년을 보낼 뻔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쟁취함으로써 K리그에서 박진섭 선수를 계속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이강인 선수인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는 대회 직전까지 합류 일정을 두고 파리 생제르맹과 끝없는 협상을 벌여야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대표팀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주축 자원이고, 이제 막 유럽에선 B클럽으로 여겨지는 자금력과 전력을 갖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상황에서 병역을 조기에 해결한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선수 생활은 더욱 탄탄대로가 될 전망입니다. 홍현석 선수 역시 오스트리아부터 벨기에에 이르는 현재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유럽을 개척해 나간 발자취에 힘을 더 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특히 홍현석의 선수 인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실력으로 인정받고 더욱 상위 리그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병역이라는 걸림돌을 치워낸 지금부터 홍현석 선수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우현 선수의 소속팀인 슈투트가르트는 이번 우승으로 이전 소속팀인 프라이부르크에 10억 원의 보너스를 지불해야 합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슈투트가르트의 러브콜을 받아 무려 등번호 10번을 받고 이적한 정우영 선수는 원래 양팀 간의 이적료 의견 차이로 협상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슈투트가르트 측이 정우영의 병역 문제가 해결될 경우 약 10억 원의 보너스를 프라이부르크 측에 지불하는 옵션 계약을 했는데요. 그 옵션에 따라서 이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적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아서 정우영이 금메달을 따내면서 10억의 보너스를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슈투트가르트가 프라이부르크 측에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정우영 선수의 소속팀인 슈투트가르트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아시안게임 전에는 공격 포인트가 없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8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금메달과 동시에 소속팀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성인 대표팀에 추천될 만한 실력을 보여준 대구 황재원과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유망주 유럽파 수비수 이한범과 박규현 선수, 미드필드에선 광주의 유망주 정호연 선수와 포항의 고영준, 전북 송민규와 울산의 스피드스터 엄원상 선수도 훌륭했고요. 그리고 부천 안재준 선수도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면서 2부 리거지만 자신의 실력과 존재감을 마음껏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 경기를 무려 85경기나 뛰며 자신의 마지막 연령별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한 조영욱 선수. 조영욱 선수는 현재 상무 소속으로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황인범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복무 전환 케이스가 되면서 조기에 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주간 시원한 경기를 보여준 아시안게임 대표팀. 상대에 대한 아쉬움과 레벨에 대한 아쉬움은 차치하고 고생하고 수고한 황선홍 감독과 선수단의 금메달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였습니다. 황선홍 감독 선수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연령층이 높고 프로팀 선수들 출신이 많잖아. 과연 이게 미래에 도움이 될까?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회가 아시안게임이랑 올림픽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메달 딴 게 이 긴 역사에서 한 번밖에 없잖아. 근데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몇 번 따냈던 역사 최다 우승국이니까 6번인가 그럴 거야. 상대적으로 선수들이 병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대회가 아시안게임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지. 일본은 다음 올림픽 데뷔하기 위해서 팀을 꾸려서 못하지만 어쨌든 선수들을 키워가는 목적이 큰 거고 우리는 병역을 먼저 회피해야 되는 그게 가장 컸던 거라서 우리나라는 왜냐면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강인 같은 선수가 27살에 들어와서 전성기에 들어갈 때쯤 들어와서 김천 상무에 가야 된다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팀 차원에서는 전력적 손실이니까. 예전에 일본에 대한 얘기 중에 좀 신기한 얘기가 뭐냐면 일본은 청소년 대표팀이 짜여지는 이제 18세 이 나이 때부터 올림픽 대표팀이 구성돼서 한 팀으로 가는 거야. 23살까지 5년여의 시간을 한 팀 원팀으로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18세 해갖고 20세 월드컵 끝나. 그럼 여기서 한번 끊겨. 그리고 아시안게임 때 최강의 멤버가 나가. 그냥 아다리가 맞으면 올림픽에 나가는 거고 아다리가 안 맞으면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림픽에 2번 나가는 선수는 보통 이제 기성용 선수나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가 85년생 대회에 본인들이 88, 89로 나가서 이제 월발하지 않는 이상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대회에 2번 기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타 팀들이 21살, 22살에 꾸려 나올 때 우리는 23살, 24살을 꽉 채워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팀이든 연령대를 고정하면 부족한 포지션이 나오고 포지션을 보강해서 결과를 내야지만 선수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협회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을 위한 일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최대한 병역 특례 선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 이게 협회가 생각하는 국가대표팀의 전력 강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자면 나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봐. 왜냐면 2014년 아시안게임 멤버 중에 현재 국가대표팀에 뛰고 있는 멤버는 손준호밖에 없었어. 아시안게임 멤버 같은 경우에 김민재, 김문환이 있었고
나상호. 그러니까 그 팀이 조금 유독 많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국가대표에 포함이 될까? 과연 늘 이렇게 최강의 멤버로 나갈 필요는 있을까? 결국은 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병역 특례가 따라오는 거지 긴 호흡으로 축구를 준비해야 팀 컬러라는 게 생기고 팀 전술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난 이렇게 최강의 팀으로 나가는 걸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